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김봉수입니다. 오늘 8번째 영상의 주제는 방제 효과 검증을 위한 공시충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챕터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독에서 곤충이 가지는 의미와 공시충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다음으로 주요 저장해충과 농업해충의 사육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시험 시 공시충 준비 방법과 방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의 곤충이더라도 곤충의 태,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훈증제 혹은 농약 등에 대한 내성을 다르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부 해충의 경우 유전적 변화를 통해 특정 화학물질의 저항성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내성이 높은 태에 대해 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시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충을 정확히 동정하여 일정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사육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사육 기술의 확보는 일정하게 통제된 조건의 해충을 장기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독 시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충의 대량 사육 기술 및 실험실 조건에서 사육충을 이용한 시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 분야에서 중요한 해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깍지벌레류, 진딧물, 응애, 나방류, 나무좀 등이 식물검역 분야에서 중요한 해충입니다. 반면 산림 분야에서는 솔시어마늘소나 소나무 제선충 등이 중요한 해충이며, 문화재 소독 시에는 저장해충류와 목재해충류가 중요한 해충이 되겠습니다. 훈증제와 곤충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는 훈증 소독으로 곤충을 죽이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곤충의 호흡량이 저온에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온에서는 훈증제와 훈증물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시험해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해충은 적절한 시설이 있을 경우 검역해충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방제가 어려운 해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한 종보다는 복수 선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해충 선정 후 태별 감수성 평가를 통해서 가장 내성이 높은 태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선발한 태는 검역 과정에서 훈증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태여야 합니다. 훈증제에 대한 저항성이 보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항성 해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역 해충으로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에 존재하는 유사한 해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두 해충 간 훈증제에 대한 내성 비교 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실내 사육한 해충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하게 사육된 해충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훈증 시에는 최대한 많은 해충을 이용해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00마리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스 주입구 근처에는 시험 해충을 접종하지 말아야 하며, 시험 중에 처리구와 무처리 대조구를 같은 환경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효과 검정 시에는 태 발육 속도 등에 따라서 조사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유충 및 성충의 경우에는 해부 현미경 하에서 몸을 바늘 등으로 찔러 움직인 여부를 관찰하여 생사를 판별하며, 알 및 번데기의 경우는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부화율 및 우화율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늦게 깨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 부화되거나 우화되는 시간보다 길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생사 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사육하며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험해충 사육 시에는 사육용기, 먹이 분리된 사육 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시험해충은 일반적으로 아크릴 사육장에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곤충의 종에 따라 유리병, 브리딩 디시, 타파통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상용화된 사육용기도 있습니다. 해충의 먹이로는 농업해충의 경우 기주식물이나 인공사료를 급여하며, 저장해충의 경우 쌀, 밀기울, 이스트 등을 급여합니다.
소독 시험에 많이 쓰이는 깍지벌레의 경우 감자나 호박을 이용해 사육할 수 있습니다. 사육 공간은 곤충 사육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 광조권이 유지되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생물안전 시설이 없어 소독시험 시 검역해충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의 유사해충을 이용해 소독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해충은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이상 대량 사육되어야 합니다.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에서는 현재 소독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저장해충과 농업해충의 대량 사육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저장해충에는 바구미, 거저리, 권연벌레, 가루개나무좀 등과 같은 해충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독 시험 시에도 많이 사용되는 공시 해충입니다. 이 해충들에 대한 사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바구미입니다. 쌀바구미는 딱정벌레목 왕바구미과로 알의 경우 긴 타원형으로 한쪽 끝이 가늘고 지름이 0.5mm 정도 되고 빛깔이 황백색에서 홍백색을 띠게 됩니다. 성충은 체장이 약 2.1에서 2.9m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유충의 경우 체장이 2.5에서 3mm 정도 되고 백색의 구더기 모양으로 몸이 통통하고 머리가 작습니다.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몸이 13마디로 되어 있고 각 마디에는 가로주름이 있으며 몸이 배면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쌀바구미의 경우 유리 용기에서 사육하게 됩니다. 먹이로는 현미를 급여합니다. 사육 상자를 트레이에다가 옮겨 놓고 트레이 밖으로 나오는 쌀바구미 성충을 분리시킵니다. 새로운 먹이로 채운 사육 용기에 분리된 쌀바구미 성충을 넣어서 개대 사육합니다. 알을 받은 현미는 새로운 사육 용기에 넣어 사육하고 유리병 외부에는 기피제를 발라서 해충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육 온도는 25에서 28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고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거짓살 도둑 거저리 사육법입니다. 거짓살 도둑 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성충의 경우 체장이 3에서 4mm 정도이고 젓갈색으로 반빛 광택이 나게 됩니다. 알은 거의 원형에 가깝고 약 0.1mm 정도이고 유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충의 경우는 노숙하면 6mm 정도이며 몸이 다망색을 띱니다. 일반적으로 저장곡식 중 특히 쌀에 피해를 많이 주며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산이나 들판의 나무 껍질 밑에도 숨어 있습니다. 거저리의 사육은 일반적으로 상부에 나일론망을 덧댄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이로는 밀가루와 건조 이스트를 혼합한 밀가루 혼합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저리의 알을 분리하기 위해서 35메시 표준망체와 60메시 표준망체를 두 개 포개서 위에 사육하고 있던 내용물을 쏟아붓고 잘 채를 칩니다. 그러면 아래쪽 망체에 배설물과 알이 남게 되는데 분리된 알을 모아서 밀폐 용기에 다시 먹이와 함께 넣어서 사육하게 됩니다. 거짓살 도둑 거저리 또한 온도는 25에서 28도 정도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건조되는 것을 주의하여 사육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해충의 사육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귤가루깍지벌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귤가루깍지벌레는 노린제목 가루깍지벌레과의 해충으로 일반적으로 실내 및 온실 환경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귤가루깍지벌레 사육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개방형 사육통, 메쉬 곤충 케이지, 스텐 사각 트레이 등이 필요하고 먹이로는 싹이 난 감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깨끗한 사육통에 와이퍼를 깐 후 싹이 난 감자를 3, 4개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귤가루 깍지벌레가 붙어있는 감자 모체를 한두 개 정도 넣습니다.
이후 귤가루 깍지벌레를 개방형 플라스틱 사육통에 사육하게 되는데 약충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곤충 케이지 내부에 트레이를 넣고 트레이에 물을 채운 후 사육통을 트레이 안에 넣어서 사육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5에서 28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에서 사육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화진딧물 사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화진딧물은 노린제목 진딧물과의 해충으로 진딧물 등 외부과의 해충 소독 시험용 시험 해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량 사육 시에는 아크릴 케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이로는 오이, 멜론, 파프리카 등의 유묘를 사용하며 개대를 위해 먹이 작물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 시 유묘 세네포트를 준비한 후 진딧물 개체수가 많은 잎을 떼어 새로운 먹이에 올려주는 방법으로 개대합니다. 사육 시에는 진딧벌 등 천적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체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염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점박이응의 사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박이응회는 중요한 농업해충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응애 종입니다. 점박이응회 사육 시에는 진딧물과 유사하게 아크릴 케이지에서 사육하며 먹이로는 강낭콩 등 콩과 작물의 유묘를 사용합니다. 사육 시 유묘 세네포트를 준비한 후 개체수가 많은 잎을 떼어 새로운 먹이에 올려주는 방법으로 개대합니다. 기존 잎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기주와 오래된 기주를 일정 시간 같이 넣은 후 오래된 기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점박이응의 경우 사육 케이지에서 탈출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케이지 내부를 청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5에서 30도, 50에서 60% 습도에서 사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물활성 시험을 위해 해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일정한 환경에서 사육한 건강한 개체를 사용합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해 한 반복구당 30마리 이상의 해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활성 시험에는 상부에 망이 있어 훈증제 침투가 가능한 브리딩 디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브리딩 디시는 박스 내부 또는 포장 비닐 내부 등 실제 해충이 발견되는 곳에 설치한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 중규모 또는 대규모 시험에서 다양한 해충의 다양한 태에 대해 시험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또한 대규모 시험에서 실제 시험 해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준비한 해충은 현장에서 곡물포대 내부 등 해충이 발생하는 곳으로 옮겨져 설치됩니다. 소독 종료 후에 해충을 모두 수거하여 생사 판별을 통해서 훈증제 방지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해충의 방지 효과 검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 시험이 종료되면 훈증상에서 시험 해충을 꺼내 사육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하며 생사를 판별합니다. 성충과 유약충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서 3일 사이의 움직임 여부를 판별합니다. 알의 경우 7에서 10일 이상 두고 부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번데기의 경우 우화 여부를 판별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3반복 이상의 시험구가 필요합니다. 사충률은 전체 해충 수에서 생존한 수를 뺀 사충 수를 전체 해충 수로 나눈 값으로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무처리 사충 수를 뺀 값으로 보정한 수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제 효과 검증을 위한 공시충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